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입니다. 저희 조달청이 지난 10여 년 동안 나르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에 대응한 탄력적인 사업 집행과 그리고 경제적 약자적 기업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조달행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달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공공조달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고 그리고 조달 서비스를 수요자와 거래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 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혁신 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서 청 내외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건의, 제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외부 자문을 거쳐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혁신 방안은 이 세 가지 범주의 10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과 관련한 과제입니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 공동수요 서비스의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 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매 비중을 지난해 15%였습니다만 2017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융합제품, 부품 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조달 물품 중 미래유망산업 구매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2017년까지는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T사업 기술평가 강화와 기술력과 창의성 개발을 유연하는 공사발 주제도 운영으로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 여성, 사회적 기업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설공사에서 중소기업 영역보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품 경우에 중소기업 수주 비율을 지난해 76.6%에서 2017년까지는 8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49.7%에서 2017년에는 55% 이상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 수익계약 범위가 현재 2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공사 입찰 시 여성기업 가점 대상을 현재 1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그런 노력 등을 경주하면서 사회적 기업 생산 물품을 마스나 MR 품목으로 계약해서 판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수조달 물품 수출 실적이 8천만 불이었습니다만 2017년까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5억 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조달 물품 지정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유지하는 중견기업으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담합 고발 기준 및 모든 유형의 담합에 대한 부정담합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턴케이 설계 심의 등 각종 심사 평가 과정을 실시간 공개, 그리고 나량터 이용자 PC의 보안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화 서버 구축으로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기관 공통수요 물품의 통합구매를 확대하고 조달물자에 대한 가격관리와 공사설계 검토를 강화해서 재정집행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활용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비축 규모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이 원자재 비축 재고가 국내 수입 수요의 48.81분이었습니다만 2015년까지 그를 61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공동 비축을 활성화하고 비축 시설을 확충해서 국가 전체적인 원자재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기관과 거래기업 중심의 조달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4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기관의 새로운 물품,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기 위해 서비스 신산업을 새로운 조달 대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 계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라양터 쇼핑몰 거래 품목을 지난해 말 현재 33만 품목에서 2017년까지는 50만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표준 행정 소요일수를 단축 조정하고 그리고 납품검사, 대금 지급 등 기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기타 프로세스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요기관의 조달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수행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은행 방문이 필요 없는 가상계좌를 도입하고 대금 납부 시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요기관이 자체 구매한 물자에 대해서도 조달청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 지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달 서비스 부실에 따른 수요기관 조달 수수료 면제 기준을 확대해서 서비스 기관으로서 이 책임 조달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평가를 개선해서 인증 획득 및 시험 검사 비용을 줄이고 입찰 계약 관련 절차 및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하나로 이 단가 계약은 보통 그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됐습니다만 이 다수공급자 계약이나 우수조달 목표에 대한 단가 계약 기간을 앞으로는 2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가 계약 입찰 보증금 산정 기준을 변경해서 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10분의 1로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 다수공급자 계약 불이행 시에 계약 보증금을 전액 국고 기속 처리하던 것을 잔여 계약 기간만큼의 보증금만 기속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률이 낮은 단순 물품의 전문 검사기관 검사를 면제하고 자가 품질 보증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 해결하기 위해 조달 엄부드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에 기술 나눔 특허권자를 우대하여 중소조달기업 간 특허기술의 공동 활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달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조달시장 진입 및 역량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 2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방 공유 조달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 조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민간의 정보 활용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해서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수요기관, 민간의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간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 운영, 고객만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간참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강화하면서 마스 관련 단순 사실 확인 업무 등은 대폭 민간에 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영, 협업,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방형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의체한 의사결정 활성화, 그리고 내부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성에 기반을 둔 유능하고 깨끗한 조직 구현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 등 개인의 역량 발휘에 초점을 맞춘 인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중요 심사 심의 과정에 청년 업무주만 입회로 투명 공정성을 제고하면서 고충 상담관을 지정 운영해서 직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조달행정 혁신 방안은 저희 청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와 경제 부흥을 구현하고, 그리고 저희 조달 서비스를 저희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고객과 그리고 거래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확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혁신이 국민과 그리고 수요자, 거래기업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결국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중소기업 수주 비율로 이렇게 보면 네. 물품은 이제 작년 76.6%에서 17년 80%로 늘리고 공사는 49%에서 55%로 늘린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게 확대 비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확대 폭이 지금 그 물품 경우에 저희가 지난해 한 20조 구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지금 다 사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지금 지난해 그 76.6% 그 위에 이거 한 23% 정도는 이 대기업만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품목, 이를테면 자동차, 또 무슨 스마트 TV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거의 지금 한계 다다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중소기업 비율을 높여나간 것이 자꾸 새롭게 기술 발전 등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조달 대상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이 수주 영역을 더 넓혀감으로써, 그리고 현재 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수주 비중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공사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큰 공사, 대형 공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론 등급 간 경쟁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대형 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로 계약 발주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게 지금 49.7%의 중소기업 수주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중소건설업체와 대기업 간의 공동계약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이거를 연차적으로 55% 이상으로 확대할 그런 이제 계획으로 저희 청 나누면서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창조경제를 이제
말을 하면서 창조경제란 해석들이 굉장히 분무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우 고위 관계자가 창조경제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달청이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니까 거의 다 이게 새롭고 구석구석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신 것 같은데 역시 그 청장님이 그 내부 출신이라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해외 조달 진출 확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지원센터도 이렇게 만드는 건 좀 새로운 것 같고요. 네. TF팀 그동안 TF팀 구성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사실상 그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조달청에서 국가 대 협력을 맺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건 특화된 지원들이 굉장히 각광을 앞으로 받을 것 같고 네. 또 창조경제 굉장히 들어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보강해서.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조달 시장은 거의 지금 중소기업 그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또 이런 창조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정부 나가는 방향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조달 시장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좀 더 중소기업이 그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를 이제 해나가는 노력도 하면서 이와 함께 이 해외 시장의 문을 좀 두드려서 지금 뭐 FTA 등을 해서 이 해외 조달 시장이 갈수록 개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야말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파이 싸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파이를 찾아서 이 해외 시장을 가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이 수출이 가능한 저희는 이제 타겟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타겟 국가를 선정을 해서 그 국가별로 그 국가 조달기관에서 많이 구매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유망 수출 기업으로 저희들은 PQ 100개 기업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출 유망 기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20개국 조달기관과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협력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그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보다 좀 맞춤형 전략 또 맞춤형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해외 조달 시장의 진출을 지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조달 행정 방안도 역시 조달 시장 분포를 낮추는 데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업체라든가 국내 나라에서 마스에 취업 물품을 확대하신다는 네. 추진이 좋은데 네. 이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도 이제 시장은 양쪽으로 상당히 확대된 걸로 이제 인정을 했었고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 조달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선정 이후에 이제 품질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대책도 좀 이번에 같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문제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서는 이 수요기관 거래기업 중심으로 조달 서비스를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만 보면 역시 이번에도 이제 대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달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수요 기관들인데, 거래 업체들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양터 쇼핑몰 거래 품목을 33만 품목에서 50만 품목까지 이제 확대하는 남게 있어서, 그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자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산업 발전이면서 특히 또 이 IT 기술 융합 복합한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자꾸 발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기존의 품목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미 또 그런 품목들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또 구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품목 확대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함께
그럼 그 조달물자 서비스의 그 품질 측면에서도 제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서 지금 그 품질관리단이 이제 발족한 지 한 3년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한 2년 전서부터 특히 이제 그 다수공업자 계약 품목을 그 중심으로 해서 뭐 단체 규격, KS 규격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그 검사 방법, 품질 관리 방법, 또 뭐 자가 품질 보증제도 등 그 다양한 지금 그 품질 관리 노력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저희 그 품질 관리단이 금년 이제 10월쯤이면 그 건물이 완공이 돼서 아마 그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이제 그 김천 혁신도시로 가면서 이 품질 관리단이 다시 한번 이런 거 조달물자 품질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이 3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관리단 기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그 전문기관과의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전문검사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그 품목 확대와 병행해서 조달물자 그 품질 강화는 저희가 그 절대 소홀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서 그 품목이 늘어나서 품질이 나빠졌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제가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뭐 네. 인원 증가, 뭐 조직 확대 이런 것들 추진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 그 방안에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뭐 예산이나 또는 그 인력 부분은 제가 이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가면서 그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건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부분 이제 대기업은 따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어떤 그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고 또 해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 문제 또 어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 큰 대기업들은 따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서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정부 구매에서 그야말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 기업을 지원해야 될 그런 또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따로 대기업 부분을 중소기업에 비해서 무슨 역차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